안녕하세요. 오늘은 DOM XXS in jQuery Selector Sync using a hash change event 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DOM XSS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DOM XSS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jQuery의 셀렉터라는 그런 지점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셀렉터라는 것이 뭘 이용하냐면 해시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lab contains a DOM-based cross-site scripting vulnerability on the homepage. 이 실습은 홈페이지에 DOM-based cross-site scripting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It uses jQuery's $selector function to auto-scroll to a given post whose title is passed via the location.hash property. 이것은 jQuery의 이 모양의 selector function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selector function은 주어진 포스트로 오토 스크롤, 자동으로 스크롤해서 이렇게 딱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펑션인데요. 이 포스트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Whose title, 포스트의 타이틀은 location.hash라는 속성으로부터 passed, 전달됩니다. To solve the lab, deliver an exploit to the victim that calls the print function in their browser.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exploit을 실행하세요. print라는 펑션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그런 exploit을 실행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Access the Lab을 눌러서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자, DOM XSS의 경우에는 자, 개발자 도구를 항상 키시고 HTML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DOM XSS는 HTML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이 되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그 안에 스크립트 div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jQuery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쭉쭉 열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시가 체인지 되는 이벤트가 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이 스크립트로 태그로 둘러싸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이죠.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보니까 이 jQuery의 특징이 달러 사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window.on 해시 체인지. 자, 해시 체인지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Query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jQuery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와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jQuery를 찾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설치도 해보시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API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볼 수도 있고 브리프 룩을 보면서 jQuery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jQuery가 이렇게 만약에 DOM Traverser and Manipulation 이라는 기능을 할 때는 이렇게 버튼과 같은 엘레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Continue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버튼은 달러 사인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버튼.continue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html next step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러면 버튼 엘레멘트 continue라는 클래스의 버튼 엘레멘트는 change 바꿉니다. It's HTML to next step
이것의 HTML을 next step이라는 글자로 바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는 역할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벤트 핸들링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show the banner message element that is hidden with displayed none in its CSS when any button in button container is clicked. 자, 여기서 보면은 배너 메시지 엘레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디스플레이 넌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넌은 CSS라는 스타일 시트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when any button in button container is clicked. 버튼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이것이 클릭되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면은 히든 박스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사인 표시하고 클래스가 배너 메시지인 것은 배너 컨테이너 버튼 on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펑션 이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된다. 히든 박스 show 그러니까 hiddenbox.show라는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고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HTML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 이동하고 또 조작하고 이벤트 핸들링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주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API 다큐멘트를 제가 이제 보다 말았는데, 자, 일단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 수준의 jQuery만 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윈도우는 이 전체 브라우저를 뜻하겠죠. 이 브라우저 화면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 .on을 써주면서 어떤 이벤트? 해시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function에 대한 해석은 이제 차후에 볼 거고요. 해시 체인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주소 있잖아요. 주소에 이렇게 해시태그 이걸 이제 샵처럼 생긴 우물정자 그죠? 해시태그 이후에 요 값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값은 서버에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버에 전달이 되지 않고요. 이 클라이언트 측 브라우저 안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으로 이동을 할 때 보통 샵 이 해시태그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해시태그가 1, 2, 3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4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 펑션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펑션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좀 더 크게 제가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커지진 않네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해시 체인지 여기가 바뀔 때마다 자, 펑션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 건데 이 펑션은 포스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사인 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라이스 1 가로까지가 바로 포스트인데요. 포스트는 섹션이라는 여기 보면 섹션 꺾임이 있죠. 예, 이 섹션에서 클래스 이름이 블로그 리스트인 거를 찾아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블로그 리스트라는 클래스 네임이 있죠. 여기서 h2라는 속성을 가진 것, h2라는 속성, 이제 이 섹션 안에 하위에 지금 div 클래스 블로그 포스트
태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얘를 한 번 더 열어보면 그 하위에 A 태그도 있고 H2 태그도 있고 P 태그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A 태그도 있고요. 근데 여기 H2 태그가 있죠. 그래서 이 H2가 contains 포함하고 있을 경우, 자, decode URI component window.location.hash.slice 1입니다. 자, window.location.hash.slice. 자, 여기서 window.location.hash까지는 바로 이 URL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슬라이스를 해버리면은 1을 하면은 첫 번째인 요 해시태그까지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자만 뽑아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왜 decode URI component라는 함수를 붙여줬냐면, 우리가 URL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꺽쇠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 URL 인코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샵 12 띄고 34 한번 눌러볼게요. 인코딩 되면서 퍼센트 20이 생겼죠. 이렇게 URL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인코딩한 걸 다시 디코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이 12 띄고 34 이렇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디코드를 해준 거고요. 이러한 문자가 바로 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포스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 URL에 뒤에 샵하고 붙은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자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포스트가 if 포스트는 if true일 경우이죠. 이 가로 안이. 그 말은 널 값이 아닌 어떤 값이 존재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포스트가 존재하면 이렇게 문자열이 있으면 post.get.scroll into view. 자, 이것은 포스트에서 이 문자열에 그 해당하는 값의 scroll into view는 그 위치로 가서 스크롤해서 그 위치로 가라 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H2 값이 faking it instacam 요거죠. 자, 우리는 요 위치에서 열었는데 샵에다가 자, faking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faking이라는 값을 이 H2에서 포함을 하게 되면은 contains 하게 되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오토 스크롤. 한번 faking을 치고 엔터를 쳐볼게요. 네, 바로 이 위치로 오토 스크롤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닫고 두 번째 블로그 포스트 보니까 I am a Photoshop girl living in a Photoshop world 이랬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Photoshopped를 한번 쳐볼까요? Photoshopped 엔터. 네, 바로 이 위치로 가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셀렉터는 이제 이 HTML 태그 중에 있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지시어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URL에다가 치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샵 뒤에 해시태그 뒤에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뽑아서, 여기까지가 디코드한 게 그 단어를 뽑은 거죠. 뽑아서 이게 요 H2 이 섹션 블로그 리스트 클래스의 H2에 있는 어떤 글자면, 자, 포토샵이 섹션 요 리스트 어디가 있죠? 블로그 리스트 밑에 있는 어떤 H2의 글자이죠.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 네.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악성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HTML인데 이 alert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죠. 자, src라는 그 경로를 넣는 값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1은 그냥 아무거나 넣은 겁니다. x를 넣어도 되고요. 이런 경로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alert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문자열을 여기다가 넣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문자열에 이렇게 HTML 값을 넣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on 에러를 실행하면서 alert가 떠버렸죠? 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바로 이 그 jQuery 셀렉터에서 이 이미지 태그와 그 안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까지 있는 이것을 단순히 문자열로 보지 않고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실행을 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h2에 이 값이 있는지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돔에다가 지금 요 HTML 요 값을 입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on error가 여기 alert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jQuery의 어떤 그 문제점이죠. jQuery가 문제 유발자죠. 자,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그러면은 취약점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아까는 익스플로잇을 날리라고 했거든요. 자, 그냥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URL을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얼러트가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얼러트가 실행되려면 처음에 준 이 디폴트 이 URL에서 이 샵 뒤에 값이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딩을 한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뜨지 않았죠? 그러나 로딩을 한번 더 해줘야 얼러트가 뜬다는 겁니다. 네. 바뀌어줘야. 지금 안 바뀌었잖아요. 요거 바꿀게요. Y로. 바꿔야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는 값은 얼러트가 안 뜬다는 얘기예요. 해시가 체인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뜨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exploit 서버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악성 그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해커의 서버고요. 이 지금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창을 더 만들 것입니다. 그때 쓰는 게 iframe이라는 거예요. 자, 요 경로에서 자, 샵을 굳이 붙여준 이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HTML iframe이 로드되는 순간 자, 어떤 걸 불러올 겁니까? 뭘 불러올까요? 이런 우리가 항상 쓰는 alert 창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드에 디스
여기는 이렇게 주시고 저장을 하고요. 얼러트가 뜨는지 한번 볼게요. 네, 뜨고 있죠? 계속 뜨죠? 여기 문제에서는 프린트 F를 하라고 했으니 프린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함수를 써서 다시 네, 프린트 함수가 계속 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iframe이라는 태그를 써서 로딩을 시킬 때 이미지 src라는 요 html을 이제 넣어줘서 요 URL 뒤에 넣어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onError 다음 부분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eliver exploit to victim 해보겠습니다. 네, solved. You congratulations. 수고하셨습니다.